자신의 모든 걸 걸고 실종된 아들을 찾겠다던 아버지는 3장의 유서를 남기고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아내와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대로 버티기엔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부디 아들을 찾기 위한 또 한 번의 계기가 되기만을 아버지는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몇몇 언론인에게도 아들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난 홍석동의 아버지입니다. 아들과 관련된 서류를 끌어안고 아버지는 안 찾아가 본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 외교부 등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인터넷에도 수없이 많은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그때마다 수없이 반복해왔던 안타까운 이 얘기는 2011년 9월 한 통의 전화로 시작이 됩니다. 사흘 전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났던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내가 그랬더니 제가 여기 여행을 와서 어떻게 다니다 보니까 현지 여자애를 하나 알았어요. 그랬는데 걔랑 같이 술을 먹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룻밤을 잤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얘가 미성년자라면서 그 집 가족들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와서 얘는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합의를 보자고 한다는 거야.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혹스러웠지만 합의금만 주면 해결된다는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진 건 이틀 뒤. 예정된 날짜에 아들은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입국 사무실에 이제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간 거는 맞대. 16일 날 8시 비행기로 간 거는 나오는데 온 거는 안 뜨는 거지. 안 왔으니까. 아들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여기저기 대출 상담을 받은 흔적뿐이었고 집에서 붙여준 돈도 남김없이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돈을 찾아간 건 아들이었을까? 백방으로 뛰어다닌 끝에 마닐라 시내의 현금 인출기 CCTV를 확보했습니다. 필리핀 대사관 쪽에서 이제 보낸 사진이 있어요. 이거 사진. 체격은 아들과 비슷하지만 분위기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왠지 사진 속 뒷모습이 낯이 익었다고 합니다. 바로 며칠 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바로 그 남자였던 겁니다. 필리핀 연쇄 납치 실체를 고발한 이 방송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남자. 침대에다 바로 묶어놓고 눈은 바로 테이프에 감고 총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는 납치단 일당의 막내 뚱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12월 뚱이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뚱이와 함께 체포됐다 탈옥했던 또 다른 조직원이 6개월 뒤 다시 검거되고 지난해 10월, 11월에는 조직의 핵심 멤버인 김종석과 최세용까지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 홍석동 씨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일만 남은 듯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기다려왔을 시간. 그런데 검거 사흘째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종석이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목을 매 숨졌다는 겁니다. 어머니, 아들의 행방을 아는 것이 김종석 하나만은 아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홍석동 씨의 카드로 직접 돈을 인출한 뚱이. 그는 감금된 피해자를 감시하는 일도 도맡았습니다. 뚱이는 필리핀에서 체포됐지만 가족의 도움으로 보석금을 내고 자진 귀국했습니다. 그는 9건의 납치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석동 씨의 카드를 갖고 있었던 만큼 석동 씨와 만난 일이 있을 겁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납치범과의 만남, 먼저 입을 연 건 석동 씨 어머니입니다. 아까 재판하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말했듯이 본인은 죽어도 못 봤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 말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저지른데 이런데 장소 같은 거는 말해줄 수 있잖아. 마지막으로 했던 데가 그때 세부였을 텐데. 그때 아마 방송 그거. 네가 마지막이야? 예. 석동 씨가 실종되기 한 달 전에 벌인 이 사건을 끝으로 더 이상 범행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석동 씨보다 한 달 먼저 여행 갔다 피해를 본 범준 씨도 그랬습니다. 시간이 맞으면은 맥주나 한잔 하자 이런 그냥 가벼운 인사 정도 뭐 이런 댓글 쪽지가 많거든요. 여행에서 만난 친구가 납치범으로 돌변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이어진 감금. 약 1,000만 원을 그들 손에 넘겨주고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기억하는 납치범은 뚱이와 김종석을 포함해 3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저 처음에 차를 끌고 왔던 그 업주 사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제 저랑 같이 처음에 맥주 먹었던 사람이고, 무역업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는 그는 차에 타기 무섭게 납치범으로 돌변했습니다. 뚱이와 함께 마닐라에서 체포됐다 탈옥한 김성권이었습니다. 우린 김성권을 만나러 필리핀 세부로 갔습니다. 납치 일당 중 3인자로 알려진 김성권입니다. 그에게 홍석동 씨를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얘기를 듣거나 하셨던 적은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납치단 일당들의 협박으로 발을 담그긴 했지만 자신은 소위 조직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 납치범 아니에요. 저 전문적인 납치범도 아니고요. 조직의 리더인 최세용의 도움으로 필리핀에 들어왔다가 김종석의 협박이 무서워 발을 빼지 못했다는 겁니다. 홍석동 씨 사건은 김종석 씨가 연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카드를 100% 줬으니까? 100% 연관 있죠. 종석이 목소리잖아요. 근데 김종석 씨 혼자 했다는 건가요? 그건 모르죠. 종석이 스타일이요. 일꾼들이 많잖아요. 인터넷을 보고서야 석동 씨를 알게 됐다고 김성곤은 주장합니다. 모든 걸 김종석이 혼자 꾸몄다는 겁니다. 그래도 찾아갔어요. 그냥 1,000만 원 준비했어요. 뚱이가 석동 씨의 카드로 돈을 뽑았다는 것도 나중에야 들었다는 겁니다. 조직의 리더인 최세용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세용의 답을 들으려면 먼저 찾을 게 있다고 합니다. 최세용한테 대용 영화도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얘를 얘기할게요. 꼼꼼해요. 되게 꼼꼼해요. 사진도 있고요. 무슨 경비 내역도 다 있을 거예요. 그것만 찾아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어요. 경찰이 최세용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그는 한국으로의 송환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세용을 만나야 합니다. 최세용은 지금 태국의 치앙라이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드디어 최세용, 그와 만났습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만남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홍석동 씨에 대해서 아는 거는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뉴스에 나온 게 이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자기가 없을 때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홍석동 사건에 대해서는 들은 말조차 없다는 겁니다. 컴퓨터에 외장하든가 그거 있다면서요. 나는 숫자 감정에 대해서는 기록 같은 거 절대 안 해요. 외장하드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김성곤의 얘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납치 조직의 리더라는 최세용도 홍석동의 행방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납치 사건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다른 실종 사건이라든지 헌전소 강도 살인 사건은 전면 부인하더라고요. 네. 그 자기는 어쨌든 한국에 빨리 가갖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쾌히 답을 주고 싶다. 이 실종 사건의 모든 그 키 핵심은 김종석이가 갖고 있는데 김종석이가 자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돌릴 요량으로 아마 그래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았나. 그런데 가장 최근에 피해자를 감금했던 장소에 대한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늦지 않았다면 석동 씨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석동 씨 어머니가 찾아갔을 때 그 집에 젊은 필리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갓 아이를 출산한 김종석의 아내 마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설득 끝에 잠시 둘러본 집안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이상할 만큼 많은 여행 가방이 나옵니다.
크기가 다른 옷들도 열어버립니다. 마델의 항의로 더 이상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의문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많은 가방과 옷은 누구의 것일까? 또 인터폴에도 요청을 했죠. 이제 그 마델 집을 압수 좀 해달라. 절차를 밟아 마델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깨끗이 비워진 상태. 이곳이 납치 감금 장소였다면 무엇이 더 나올지 알 수 없는 일. 사체를 갖다가 이제 혹시나 안 묻었겠나, 실종자들 자체 안 했겠네 해가지고 그 기대를 해가지고 얘는 땅을 다 파쪽으로 간 거야. 그런데 없더라고. 공군 중령으로 예편한 후 필리핀으로 혼자 여행을 떠난 철원 씨. 어디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소식이 끊긴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땐 철원 씨의 갑작스런 그 전화가 비극의 시작이 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처음에 전화 왔을 때 그러니까 오빠가 직업을 분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채팅할게 왜 직업을 분실하고 그러냐고 했더니 철원 씨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 한 번 더 전화가 왔었거든요. 보냈냐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으로 미안하다고 오빠가. 그날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철원 씨의 카드를 통해 대출됐고 연락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새벽 섬뜩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자는 대뜸 윤철환의 동생이냐고 물었습니다. 오빠 유골이라도 찾고 싶으면 돈 1,000만 원을 입금시키라는 거예요. 며칠 후에 홍석동 씨 어머님께서 혹시 이런 남자의 전화를 받았냐고 하시면서 녹음하신 걸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김종석이었습니다. 석동 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윤철환 씨의 행방도 다시 깊은 미궁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윤철환 씨 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거기에도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 당시는 내가 필리핀에 있었던 건 맞아요. 내가 들어가고 일주일인가 5일인가 근데 이런 범죄는 일주일 만에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집이라든가 차라든가 보낸 장소라든가 뭐 납치할 장소 이런 게 준비가 되면 바로 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은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며 최세용은 우리에게 출입국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출입국 일자와 사건 발생 일자를 일일이 대조해봤습니다. 일주일 만에는 범행을 준비할 수 없다는 그의 말과 달리 입국 일주일 후, 심지어 입국 이틀 만에 납치에 가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종석이가 탈출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고 탈출하고 걔도 돈이 없고 나도 해외에서 떠돌다가 걔가 나왔다고 해서 들어간 상태인데 어떻게 바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진실은 뭘까? 김성곤은 이런 묘한 얘기도 흘립니다. 윤철환 씨 포스터가 나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제 노트북에다가 복사를 해놨어요.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제 노트북을 이렇게 보다가 윤철환 그게 딱 나오니까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누가? 최세용이가 버럭 내면서 이걸 뭘 하루 갖고 있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딱 한 그게 수법이 똑같잖아요. 가족은 용의자가 다 잡힌 지금까지 어디서 수사를 맡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놈이 잡혔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도 없이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말 한마디 없이 만약에 저 새끼가 그러겠으면 공안들이 그 가만히 있겠어요? 홍석동의 아버지도 참 그 양반 참말로 애를 쓰고 자기 아들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해서는 죽으면 안 되는데 죽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은 어디에 있는지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